조금 특별한 새 누나들과 하는 솔직하고 쿨한 대화 들어볼래? 누나 파티. 그놈이 떠납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오는 거야? 그녀가 갔습니다. 밥도 안 들어갑니다. 썸도 삼기는 사람도 없는 저는 이별조차 부럽네요. 요즘 어. 로맨스 드라마에서 헤어지는 장면조차 복인 것 같아. 짜증난다. 야, 제일 슬프다 네가. 누군가는 없어요. 사랑하고 누군가는 이별을 합니다. 누나 파티도 만나고 이별하고 출연자도 가고 구독자도 가고 그리고 또 옵니다. 가지 마세요. 와. 가고 싶으면 뭐 가는 거지 뭐. 쿨하다. 또 좋은 저는 사람 또 오고 그러는 거니까 뭐 이별이 있어야 또 새로운 만남이 있지. 전 놓을 수가 없어요. 어우 질척대. 어우 질척대 질척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 질척거리지 맙시다. 가고 오고 그게 인생이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도 우리 곁을 지키는 동생들을 고민 풀러 갑니다. 고! 스톱! 출발. 골프 선생님 남편이 또 바람이 났습니다. 골프 선생님 남편? 아 골프 직업이, 선생님의 직업이. 남편인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됐네요. 신혼 때 첫 아이 가졌을 때 가르친 학생이랑 제주도에 놀러가는 비행기 티켓에 콘도 예약 제 걸로 하다가 들켜서 그때 사내만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고 그때 저에게 차 한 대 사주고 이후로 계속 우린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돈으로 갚아주네. 그러네. 그 후로는 보상은 확실한. 그 후로 안 그런다고 했지만 둘째 때 또 걸리고 알고 보니 제가 아는 둘만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도 주기적으로 여자를 갈아치웠다는 그의 학교 후배 이야기에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만 벌써 4번째. 왜 사냐 하시겠죠? 애들 때문에? 아닙니다. 애들 둘 다 딸인데 똘방지고요. 애들은 아빠가 그런 사람인 거 절대 모릅니다. 마음속으로는 애들이 그나마 밝게 자라려면 아빠가 있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절대 애들 때문에 못 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돈 때문에? 아니요. 저도 나름 전문직에 있어 잘 법니다. 재테크도 해서 제 이름의 명의 집도 있고요. 문제는 아직 제가 이놈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마음 아프다. 잠깐만. 이 죽일 놈의 사랑이 찢어지는 것 진짜. 같아. 바람 피고 들키면 진짜 죽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사랑을 확인이라도 시켜두듯 첫째 때는 외제차, 둘째 때는 다이아 목걸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년들과 함께해서 겁나는 섹스 테크닉. 게다가 병 주고 약 주고인가? 게다가 지금 제가 만났을 때보다 엄청 사회적으로 성공해 있습니다. 여자가 내줄 잘했나 보다. 그게 너무 아깝까. 남주기 너무 아까워요 지금. 진짜 아깝다. 제가 관리도 잘해서 몸도 좋고 돈도 있고 이제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은 능력까지. 저는 이게 너무 아까워요. 헤어질 것도 아니고 사랑에 식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또 있겠지? 나만 이러는 거 아니겠지? 난 왜 이러는 걸까? 하는 마음에 이제 자존심 상해서 친구도 엄마한테도 말을 못 하겠어요. 속이 썩어가는데 여기에라도 말하고 싶어요. 언니들 저 위로 좀 해주세요. 선물은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무조건 드릴게요. 위로 선물. 무조건. 쿨하네. 아 진짜 마음 아프다. 근데 진짜 많이. 이게 잠깐만. 결혼 10년 차인데 첫 해 때부터 바람을 폈으니까 지금 4번째야. 4번 들켰대. 네 번인지 다섯 번인지 어떻게 내 하냐? 말이. 들킨 것만 첫 애 때부터잖아요. 그럼 첫 애 전에 사귈 음. 때는 그럼 누구를 또 만나고 다녔을지를. 그 20대 때는 바람 피면은 어때요? 왜 불륜 드라마를 보는 것도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가 다르지 않아요? 나는 정말 다르던데. 언니는 부부의 세계 보셨을 때 나는 어떠셨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은 40대 때 그걸 봤지만 난 부부의 세계 보면서 난 김희애가 이혼을 했잖아. 우선 그 둘째가 잘 사는 꼴을 봤잖아. 난 그게 너무 저래 봐야 또 전현이랑 잘 살 텐데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김희애는 죽자 사자 그 뭐지? 그 복수를 하려고 막
웬간 머리를 다 썼고 어. 그래서 막 자기가 막 육아권 뭐라 그러는 거야? 양육권. 그거? 양육권? 음. 양육권도 가지고 재산도 뺐고 그래서 남자를 이렇게 포기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그 남자가 또 더 젊은 년이랑 더 열심히 잘 뽀다군하게 살고 있다는 걸 인생은 인과응보가 그렇게 맞아 떨어지진 않더라고. 그래서 김희애가 머리 되게 좋게 응. 새로 만나는 그 여자애한테 가가지고 음. 너 고백받을 때 이렇게 했지? 나 때도 이렇게 했어. 똑같이 한 아니, 거. 근데 그러니까 하는 거 하여튼 보면서 그래 봐야 결국 남은 건 아이한테 상처만 이빠이 남고 음. 말았잖아요. 이게 드라마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바람을 받아들이는 20대, 30대, 40대가 다 다를 것 같아. 50대도 다르고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 그냥 다 뭐 아랫도리는 굴리다가 들어오는 거니까 기다려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 진짜 사랑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 바람 피는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그런 방법들이 내 친구도 보면 남편이 굉장히 바람을 세게 펴서 상처를 되게 많이 입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좀 아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전혀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르고 잘 성장해서 있고 그리고 그 아이도 조금 이제 아물었어. 근데 마음은 엄청 아프겠지. 남편은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해. 이제 치매야? 근데 그렇게 그냥 왜 그 태풍이 불었어 땅에. 그래서 온 마을을 다 싹 쓸어 갔어. 그런데 또 꽃이 피고 또 집을 짓고 또 다 살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40대가 바라보는 바람? 아 그래서 바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때요? 20대 때 바라보는 바람은? 저놈의 쓰를 그냥 잘라버리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우리 네오. 20대 때는 솔직히 즐기는 연애지만서도 바람을 핀 놈을 내가 굳이 또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던가 하자 발생한 거 있으면 우리 빨로 신상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약간 20대 때 가볍게 사귀는 사이면은 대체적으로 이 새끼랑 헤어지는 게 맞겠지? 라는 식으로 좀 1년 안 된 커플은 그게 가능한데 이제 2, 3년 되는 커플들 같은 경우는 못 놔주는 거죠. 머리는 놔줬는데 마음이 못 놔주니까 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긴 하고 어떻게 또 헤어졌다가 재결합을 해도 결국 또 일주일도 못 가서 또 이렇게 개판이 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결혼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람은 이제 뭐 연애하다 바람 난 거는 그냥 헤어지면 그뿐인데 그치. 그 가정이잖아. 가정이 있고 가정이니까. 그리고 지금 첫째 둘째가 있는 상태이니까 이런 상태가 만약에 20대 때 다쳤다 30대 때 다쳤다 40대 때 다쳤다 이러면 좀 그 나이 또래 나름으로 다를 것 같아. 30대는 어때요? 지금은 좀 현실적인 판단할 것 그치. 같아요. 애가 결혼과 있어. 연애의 지금 딱 중간. 지금 내가 이 상황이나, 상황이면 일단 나는 그런 것 같아. 일단 나의 상황을 먼저 볼 것 같아. 아이가 있으니까 경제적인 상황도 봐야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남편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열은 받지. 심지어 이렇게 첫 애 때부터 둘째 벌써 4번이나 그리고 4번이 걸린 횟수지 더 많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 때부터 지금 뭐 꾸준히 이렇게 연락해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사랑한대.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야. 거죽이라도 잡고 싶은 거야 지금. 아직 여기는. 너무 사랑. 근데 이러면 못 끝내요 절대.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면 남자는 내가 볼 때 언제든 떠나갈 준비가 돼 있어. 아 떠나갈 준비가 돼 있는 걸까? 내가 볼 아니, 때 그냥 떠나갈 습관적으로- 준비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고 남자는 마치 게임 새로운 게임 나오면 게임 공략하듯이 좀 여자를 만나고 있는 근데 이 사람은 느낌? 거절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난 너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라고 하면 소송 걸 수 있는 입장도 안 되는 거야 남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어떤 그런 권리가 없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자의 선택이 되게 중요한 건데 여자분이 지금은 너무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리고 아깝잖아. 지금 여기 보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을 보면 지금 너무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뭐 어디 나라도 안 굴린다고. 10년이니까 아마 남편 처음 만났을 때는 별것 아닌 응. 상태에서 만났을 거야. 학교 맞아. 졸업하거나 뭐 그랬을 때. 근데 이제 10년 동안 자기도 전문직에 있고 이 친구 열심히 뒷바라지 하고 그렇게 해서
키워놨더니 이놈 새끼가 섹스 테크닉도 늘었대네. 골프 선생님 남편 직업. 근데 이 남자도 약간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고 즐길 건 다 즐기는 있으면서 거지. 즐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 솔직히 아내랑 아이한테 있는 정도 정이지만 일단 뭐 생활 환경이 바뀌잖아요. 우울증에도 생활 환경의 변화 때문에 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당장 이혼해봐. 집에 오면 자기 혼자야. 밥 차려주는 사람 없어. 세탁기 뭐 세탁소에 맡긴다 하지만 맡기고 찾아오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치. 그게 집에서- 내조라는 거니까. 그리고 뭐 진짜 똘방진이 땅땅둥이 아빠 했어요 막 이러는데 누가 나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나름대로 계산적으로 계산으로 굴리고 나 머리에서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오는데 이 정도쯤이야 조금은 봐주겠지. 나 너무 열받아. 세 번째는 그년들과 함께해서 겁나는 섹스 테크닉을. 그러니까 얼마나 한 거야. 이 새끼 진짜. 이게 결혼 10년 차가 되니까 이제 이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게 얼만큼 성장했는지 이 와이프 맞아. 눈에 보이는 보이는 거야. 거야. 그러니까 와 진짜 열받겠지. 근데 그런데 그걸 또 그게 또 날 즐겁게 해줘.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전 아직 사랑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니 이거. 근데 바람은 저는 그래요. 20대, 30대, 40대 뭐 연령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뭐 물론 내가 여자의 입장에서 남자가 바람 폈어. 너무 열받지.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죽여버릴까? 헤어지면 그만이야. 연인 때는. 근데 20대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이 사람의 실수를 자기 합리화로 덮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20대 때든 30대 때든 40대 때든 연령과 상관없이 20살 때 내가 누굴 만났는데 난 너무 첫사랑처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람을. 뭐 벌써 3년 3, 4년을 만났어.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꼭 바람이어야만, 바람이 물론 좀 극단적인 거긴 하지만 바람 아니고도 많은 실수가 있잖아요. 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던가. 근데 그런 것들이 눈 감아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폭력도 그래요. 네, 그냥 폭력도. 그 신혼 초에 싸우다가 뺨 한 대 때린 게 나중에 가면은 그게 정말 그럼요. 큰 그 폭력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왜 어른들이 개벌은 너무 준다고 맞아. 바람 피는 새끼들은 계속 바람 핀다고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야 이게 잠깐만. 근데 또 청아 언니 말을 듣고 나니까 응. 바람도 약간 그 도덕적인 범위 안에서 타인의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어난 약간의 이 사람의 허점? 약간 그런 나쁜 부분이고 솔직히 평소에 뭐 말버릇이 안 좋다던가 너 왜 나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랬잖아 라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차피 둘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문제라는 점에서는 또이또이 하잖아요. 그 무게 경중이 다를 뿐이지. 그렇게 또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결론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내가 눈을 감아줄 수 있는 정도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달라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면은 우리 청아는 전안 되죠. 레오 누나는 전 이 절대 안 돼요. 경중에서 죽여버리죠. 바로 바람 헤어지지. 펴서 헤어진 적 있어요? 바람 펴서 헤어진 적은 없어요. 제가 바람 핀 적은 있었는데 20살, 멋있다. 20대 때니까 바람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바람은 바람인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는 도중에 다른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서로에게는 말을 당연히 안 했고 양다리를 걸친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 내 친구가 남자친구가 바람 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 미친놈이 다 있어 막 욕을 하는데 내가 그런 상황에 가니까 스스로와의 합리화가 되는 거야. 지금 만나는 얘가 나를 외롭게 했으니까 나는 시기적절할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왔고 친하게 좀 지내고 관계가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대신 저는 그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이 상대방에게 난 너와 사귄다라는 걸 공표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끌다가 얘랑 헤어질 때가 되면 좀 지나고 얘랑 바로 사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텀이 짧았던 그치. 경우들이 약간 환승이 이별처럼 보일 수 근데 있는 연애를 할 때는 그게 가능은 해요.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연애할 땐 많이 네. 하지 그런 거. 근데 결혼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의 기준이 그런 것 같아. 한 번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래 네가 어떤 상황이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래 한 번 정도 눈 감아 줄게. 뭐 아이를 봐서 뭐 이런 전제 조건이 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누군가는. 근데 이게 4번이면 나는 이거는 좀 투머치인 아니, 것 같아. 돌을 닦으려고 결혼했나 봐 얘가. 성적인 우리 영장, 동생이 그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알고 보면 동정녀 아니야? 이게 지금은 지금 이 처음 바람 폈을 때는 우리 신랑이 바람 폈다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아 힘들어 막 이러고 친구한테나 엄마한테나 가족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쯤 되면 누구한테 얘기해도 헤어져. 맞아. 야, 그 미친 새끼 아니야? 이러고 욕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그 미친 새끼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야. 헤어질 수 없어.
이거는 정말 속이 썩겠구나. 근데 헤어질 수 없으니까. 위로가 우리가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위로가 되나? 나는 참네. 위로가 아니 차라리 아이고. 욕을 해달라고 하면 욕을 해줄 수 있을 그냥 것 여기서 같은데. 끝내고 선물이나 주고 말까요? 아니, 그럼 외제차 위로가 될까? 다이아 목걸이 섹스 네. 테크닉으로 이미 위로를 스스로 받은 것 같고 그죠? 사연자님께서 정말 눈물을 돈으로 바꿨네요. 근데 너무 치사하다. 음. 세 개가 다 물론 이렇게 뭔가 혹하는 그런 물건이죠. 차도 딱 사주고 뭐 다이아 주고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3번이나 넘어와서 4번째까지 이렇게 된 게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습관된 거예요. 습관이에요. 그리고 바람의 습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조금 있으면 살림만 안 차리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여행카 갔다잖아. 그것도 되게 배포도 커. 그 신혼인데 자기 카드로 와이프 카드로 맞아. 저기 콘도 예약하고 이걸 한 거지. 이런 새끼가 있단 말이야 진짜. 나 이 구절 읽고 역시 어. 멍청한 새끼들은 바람을 못 피겠다. 아니, 어떻게 하지 피는 건데. 이게 아마 너는 뭐 그런 카드이지 않을까요? 콘도 할인권 이런 거. 아마 그렇다고 대단하다, 해도 진짜. 항공사 할인권 이런 거 되어 있으면 그걸로 하죠. 그렇게. 그리고 뭐 다른 그건 될 거 아니야. 뭐 우리 뭐 무슨 워크숍이 있어서 갔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런 핑계는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남자도 지금 충분히 계산적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알고 있어. 서로가 이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서 뭘 주고받는지를 서로 알고 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서 확인 사살하지 않는 관계인 것 같아. 남편도 분명히 내가 바람을 피는 만큼 이 여자 나의 아내에게 뭔가를 해준다. 이 정도 내가 해주고 있으니까 보상되는 거겠지라는 그런 만족감이 있고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아내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첫째 때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했고 둘째 때도 이렇게 했고 뭐 세 번째도 이렇게 하기는 이번엔 하는데 건물을 줄라나?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그런 식으로 그거 약간 다 고치워. 그랬잖아. 그리고 약간 합리화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이거 아깝대. 결국은 이렇게 이 사람을 10년 동안 잘 관리 내조해서 이 단계까지 이 사람을 올려놨는데 아까운 거야 남주기가. 이건 나는 너무 이해해요. 이거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친한 언니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나는 남자 외모 안 본대. 그래서 내가 언니가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언니 잘생긴 사람 만나야 좀 둘이 선남선녀처럼 예쁜데 기왕이면 좀 멋있는 남자 만나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야 애매하게 그런 놈 만나가지고 내 거 따라간다고 나한테 뭐 옷 봐달라 스타일링 뭐 이렇게 좀 도와달라 아니면 나도 솔직히 좀 그런 거 신경 쓰니까 다른 사람 만날 때 좀 멋있게 보여야 되니까 막 이것저것 해주고 잘 만들어 놓는 거야. 사실 남자들은 옷 하나 바꾸고 되게 다르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헤어지면 남 좋은 일 하는 거라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것보다 차라리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차라리 능력이 있고 나랑 너무 잘 맞고 착하고 하면 그냥 차라리 그런 사람이랑 사는 게 자기 훨씬 좋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것도 틀린 말 아닌 게 전 요즘은 이해가 가요. 어차피 오래 보면 질리는 거. 맞아. 20대 때는 그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남자친구를 만나면 얘가 좀 나와 스타일이 비슷했으면 좋겠고 너무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으면 좋겠는 지나다녀도 거야.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걸 너무 아니까 그런 거는 너무 이제 옛날에 중요했던 것들. 근데 뭐 나이 들어도 그런 게 중요한 사람들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동생이 이게 진짜 답이 먹먹하네. 너무 슬프다. 이거 진짜 너무 네 먹먹하네. 번은 이게 너무 계속해서 슬프다. 바람을 피는 남편이 지금도 성장도 했고 애들 둘도 있고 뭐 옛날 같으면 애 있으니까 애들 봐서 참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또 아니니까. 그리고 뭐 그 이혼했다고 그게 무슨 흠이 되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본인 마음이 사랑으로 막혀 있는 거지. 그게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고 딴짓거리를 해도 내가 걔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는 거야. 10년 동안. 이게 약간 어떤 마음일까 근데. 어떤 마음일까요, 진짜? 진짜 난 너무 신기해 이런 마음. 꼴보기 네 번을 싫어가지고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남자친구가 진짜 죽이고 남편이 싶겠는데 있어. 아주 그냥. 남편이 애가 둘이야. 근데 남편이 4번 바람을 핀 거야. 아무리 내가 외제차를 타고 다이아 반지를 끼고 엄청 섹스 테크닉이 좋아도. 근데 이거 관점의 변화를 해보면은 야 내 남자가 애가 둘이나 딸리고 마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번이나 바람을 필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이 되는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지. 난 골프 버려. 선생님이래요, 골프 선생님. 나는 난 고모사님 싫어해. 계산적으로 생각을 저는 지금 골프 연습장 가도 응. 여자 선생님들만 찾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응. 비자금을 조성하듯이 일단 비자금을 충분히 조성하고 딸들이 자라기 전까지 이제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이제 호적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약간 계산적으로 약간 좀 진짜
실질적으로 이혼을 하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여자가 이혼을 하면 왜냐면 지금 당장 혼자 양육권을 가져온다고 해도 독방 육아할 거고 육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우미를 쓴다는 하면 지출은 지출대로 나갈 텐데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똑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플러스가 되고 나의 수입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애들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적일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지금 사랑하고 참을 수 있으면 좀 몇 년 더 참아봐. 준비를 하면서 이혼 준비를 하면서 몇 년 더 칼을 참아봐. 갈면서 이제 준비를. 근데 우리 동생은 지금 이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매력 있는 남자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 남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혼은 안 한대잖아.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이혼 생각은 없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 고수덥인데 이혼해 마라가 아니고 위로해 달라는 거지. 사랑해 마라인 거.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데 이런 남자를 사랑하는데 이 남자가 바람 피지 않게 해주던가 아니면 바람 피는데도 이 남자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뭘까 우리가 이해를 해보던가. 근데 진짜 자기도 지금 마음이 썩어가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잡지를 못하니까 내가 그런 적 있어요. 나 옛날에 이 방송에서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부부로 되게 친한 그러니까 원래는 나랑 너무 친해서 알게 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랑 또 꿍짝이 잘 맞아서 굉장히 잘 지냈던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바람을 핀 거야. 이 남자애가. 근데 이 남자한테 나한테 맨날 전화가 와. 끊기는 전화가. 왜 나한테 전화가 오지? 그러고서는 이렇게 뭐지? 왜 이렇게 잘못 걸었나? 그냥 그러고 끊는 게 몇 번인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애가 그 아침에 나가가지고 바람을 피는데 내 전화가 많이 찍혀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 여자가. 그래서 첩복을 못 본다고 내가 막 안녕 내 사랑 어디야 이렇게 받으니까 나를 사귀고 있는 사람이라고 안 거지. 그래서 이 여자가 나를 찾아왔었어. 그래서 무릎 꿇고 막 빌고 나더러 꺼지래.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호칭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나는 내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의 남편이 바람을 핀 건데 이걸 딱 겪었을 때 이걸 얘기를 얘한테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 내 동생한테 네 남편이 바람핀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그 부부 잘 살아요. 그리고 그때 내가 네 남편 문제가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해보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동생만 이를테면 청아한테 얘기했는데 청아가 나한테 연락을 끊어버린 거야. 그리고 부부가 잘 살아요. 애기랑 잘 키우고. 요즘도 내 카톡에 떠. 그래서 그 쌍둥이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이 이 카톡에 다 담겨 있고 그 여행하는 모습들이 다 보여요. 연락은 안 하죠. 예. 그들이 연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왜 그 친구는 나한테 연락을 할 수 없었을까 안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치부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맞아. 그런데 자기가 지금 용납했잖아. 남편의 바람을 자기가 이혼하거나 이런 식으로 용서했지. 뭔가 할 생각이 없고 그냥 살기로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끊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별로 그냥 그때 그 사건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나서는 남의 부부사, 개인사 이런 것들을 그냥 부부는 한편이다. 여기는 끼어들지 말자. 약간 그 주의거든. 근데 내 주변에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자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 매력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옆에도 다 뿌리고 댕겨. 그러면서 얘도 만났다 쟤도 만났다 하는데 결국은 너한테 돌아올 거니까 넌 기다려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남자도 있거든. 그래서 계속 나 아는 친구는 10년 동안 이런 친구 있어. 15년 동안 연애를 하는데 이런 친구 있어. 조강지처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할 거 연애는 다 하고 그런 거지. 상대방도 알고 남편이 남편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연하야. 근데 6살인가 연한데 15년 연애만 해. 결혼도 안 하고. 근데 늘 이놈의 새끼는 계속 바람을 펴. 그리고 너무 뻔뻔스러운 게 바람 피다가 우리한테 들켜도 이러고 간다? 어머.
애교 부리고. 근데 그냥. 거기는 연애잖아. 연애니까. 그게 또 다른 15년 거야. 동안 연애를 하는데 그걸 여자애가 또 모르냐 알아요. 그런데 또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보는 시각에서는 전현이 미친년이지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 마음도 이해는 가. 아 10년, 15년을 바친 사랑인데 지금 쟤를 버린다고 얘한테 다른 남자가 쟤보다 더 나은 남자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걔 딴에는. 스스로는 그렇죠. 연애를 원래 뭐 그만 못 두는 이유가 그런 이유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내 친구가 실제로 겪은 이거 내 친구 당사자인데 너무너무 더러워서 그 당사자는 입에 담지도 않는 일이고 저조차도 충격받아서 잠깐 잊고 있었는데 여기에요. 오히려 여기는 신혼부부인데 이제 30 초반이었고 남자랑 여자가 있는데 여긴 여자가 바람이 난 거야. 연하랑. 근데 둘이서 한 거를 찍은 거야. 근데 그걸 남편이 본 거야. 근데도 남편이랑 뭐 그 여자는 연하를 꼬시면서 이혼할 거다. 이혼하고 너 만나러 갈 거다. 이혼하고 너한테 갈게. 이랬는데 그 들키자마자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처음에 장난으로 내가 찍자고 해서 찍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못했다 이러면서 소송 준비 탁탁 들어가더니 그 남자애만 진짜 미친놈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부부는 그런 한편이야. 나 진짜 그 근데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맞아. 그런 관계. 근데 이제 그 둘의 일이기 때문에 진짜 3자가 끼어들어서 그래서 이래저래 그 할 수 영상 있는 건 봤나요? 아닌 것 같고. 남편 저도 봤어요. 아, 예. 그 증거니까. 나 증거니까 친구가 증거 되냐고 해서 나 근데 그거 얼마 전에 하드에서 발견하고 너무 깜짝 놀라서 삭제했잖아요. 근데 그 일에 너무 얽힌 사람이 많고 이 여자 부부가 쌍으로 먹어서 이 남자애를 형사고소까지 한 거야. 왜냐면 이 남자애가 이 여자한테 영상 유포니까. 그리고 너 나랑 헤어지면 이거 뿌려버릴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남자가 여자를 협박했다고. 나랑 헤어지지 말자고 누나 이혼 안 해도 되니까 바람은 진연이 펴놓고. 아니 바람은 그러면. 이 여자가 치긴 했는데 어. 이제 남편은 다 감싸 안아 주겠다니까 이 여자가 다시 남편에게 마음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연하 보고 헤어지자 했더니 연하가 그럼 너 누나랑 나랑 찍은 거 다 뿌려버릴 거라고 해서 그게 증거가 되면서 그간 사랑의 부부 사이가 돈독해졌겠다. 사랑의 목록으로 싸워왔던 게 증거가 되고 그 남자 진짜 실형 살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 실형 들어가고 실형도 가능하구나. 근데 진짜 잘 살아요. 제 다른 친구의 결혼식도 가서 둘이서 뻔뻔하게 결혼식도 가서 축의금도 하고 사진도 같이 받고 오고 이럴 정도. 자기들끼리는 회복이 됐겠지. 굉장히 나름. 잘 지내더라고.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제3자 입장에서 뭐 저런 미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다 또라이 아니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부는 그걸 인해서 얼마나 결속력이 강해지지. 가져졌겠어요. 정말 모르는 거야 부부의 일은. 그러고 나니까 이걸 보면서도 이 여자도 어떻게 보면 이 아내가 정신을 우리 동생도 차렸잖아요. 우리 남편도 동생도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약간 근데 너무 안타깝다. 아무리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이혼할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 아는데 사실은 모든 게 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더 빨리 끊지 못했을까라는 맞아. 후회를 하잖아요. 누군가 그런 다. 후회도 하겠지만 내가 왜 그때 좀 더 참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할 후회를 할 수 수도 있지. 있어요. 나는 지금 한 이분은 4번을 후자인 것 같아. 4번을 참았는데 10번인데 못 참아. 맞아. 그리고 남편에 대한 저 더러운 새끼가 계속 바람핀 애가 아니잖아. 어. 그냥 남편이 저렇게 하는 거 자체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여서 저렇게 우선은 돌아도 결국 나한텐 돌아오니까. 그래도 속이 썩어간데 음. 그래도 자존심 상하고 속이 썩어가니까 여기라도 말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는 걸 보면 아이고, 이거 사랑하는 어떡하니. 마음과 힘든 마음은 따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가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만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는 아닌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이들이 커 올라올 때 아빠의 빈자리 때문에 물론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후에 자식들이 엄마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나는 자식으로서 마음이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이 마음보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좀 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참으면 되지 해서 지금은 이렇게 있는 건데 나중에는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알았을 때 딸들이 아빠를 진짜 너무 증오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세상에 무덤까지 거짓말 가져가야지, 없다고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 건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친구한테도 말 못하고 누군가한테 말 아예 못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지옥 같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이게 너무 안 왜냐면 됐다. 친구한테 이 정도쯤 되면 친구나 엄마한테 말해도 좀 미친년 할 거예요. 얼굴에 침 뱉겨서. 아이 뭐 그러니까 이 왜 그렇지. 잘못을 하고 또 잘못을 하고 또 잘못을 하는데도 내가 그거를 용납하고 있는 나 자체도 내가 문제인데 그걸 바라보는 친구나 엄마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속이 그러니까, 문드러지지.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제대로 된 위로도 할 수 없을 거고 이 친구한테 야 이혼해라 하는 말도 제대로 못 할 거야. 맞아.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근데 너무 웃겨. 아 이번만 참아라고 하기도 웃기고 안 하겠지. 한 번 더 참아줘. 이러면 그러니까 대박. 너무 웃긴 야 거야. 또 그랬냐? 쿨하게 넘어가자. 이러나?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웃기고. 이번에 선물 뭐 줄까? 맞아.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물어보겠는데 이번에는 딱 그 케이스로 봤을 땐 집을 줘야지 맞는 건데 말이야. 아 그럼요. 집은 집 아 하나 근데 집 딱 이미 해줘야지. 자기 명의가 있으니까 아니, 건물 하나 뭐, 줘야지. 건물 하나 하나 줘야죠. 다른 거 하나 더 줘야지. 야 참. 아 자, 너무 속상하다. 오늘 사연은 바람 자꾸 피는 남편 결혼 10년 차인데 용서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더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서 이 사람과 헤어질 수가 없는데 주변에 말은 못 하겠고 맘만 썩어 들어가서 위로를 해달라는 사연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게 고스톱인데 뭘 고스톱 어떻게 고스톱을 해서 이혼을 해라 이래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우리 동생이. 그러니까 자 그냥 우선은 고스톱이니까 고스톱을 뭐가 더 나을 건지. 네, 광고 이혼해라 듣고 와서 말아로? 네 광고 듣고 와서 이 관계를 끝내든 안 끝내든 뭐 20대 대표 레오님과 30대 대표 청아님 그리고 라떼는 말이야 혜미 누나가 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피부 건강만큼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참머스데일의 호호바 오일. 이 발림성과 마무리감 정말 오일 맞아요?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참머스데일 호호바 오일로 올인원 피부관리 시작하세요. 네이버에서 참머스데일.co.kr 검색하세요. 누나 파티가 쇼핑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힘드셨다면, 힘든 나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누나파티닷컴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나파티닷컴에서 만나요. 대체 불감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대체 불감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네. 어떻게 레오. 네. 저부터 레오부터. 네. 부부의 일은 부부끼리 알아서 해야 되고 그들만의 정서가 있을 테니까 저는 본인이 당사자가 좀 이혼할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이혼하라는 것도 웃기고 레오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네. 멍청한 고민이라서 네. 참을 것 같아요. 또 참아요. 왜냐면은 네. 이미 참았고 너무 사랑하니까 참아요. 죽여버리고 싶고 참아야겠죠.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두 딸의 아빠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죽은 것보단 있는 게 낫다고 돈이라도 잘 벌었고 그리고 이혼은 안 하고 죽이겠구나 지금. 살면서 막 피를 날리는 거야. 아니 그리고 결국에는 어찌 되었든 간에 마지막에는 오잖아요. 오기는 온다는 점에서는 아주 나한테 정이 떨어진 건 아닐 테니까 그냥 그래 게임 한 판 하고 오는 놈인가 보다 점점 더 바빠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이 정도 되면 습관이야.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이제 딸들이 커가면서 여기저기 막 노다닐 때 있잖아요. 그 시기가 있잖아. 그럴 수 있는 시기. 그 시기가 오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간에 많이 시간을 빼앗아서 이 정도쯤 되면 바람을 안 필 때보다 바람 필 때를 가족에 더 충실할 거예요. 이 정도쯤 되는 남자면. 그치. 역으로 이제 그냥 눈치가 이제 있지. 미안하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바람 피니까 더 잘하고 야 캠핑 갈래? 야 뭐 해줄까? 아빠가 뭐 해줄까? 우리 딸내미 뭐 이런 거 꼬박꼬박 챙기고 이게 지금 멀티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 남자분이.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그냥 내가 영린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부캐가 하나 더 건드리지만 있는 거네. 부캐지 부캐. 본캐야 진짜 그냥 부캐. 결혼이 무슨 저기가 일단은 아니고. 3번 참으셨으니까 한 번 더 딸의 네 얼굴 번 더 참았어. 참을까?
우리 답답한 20대 레오님, 곰퉁이 레오님께서는 참으시겠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근데 어쩔 그러면 수 없이 고죠 고. 고! 사람 고죠. 네, 하죠. 고죠. 어쩔 수 네, 없지. 네, 네. 본인이 안 끊는데. 네, 원고 레오님, 네 30대 대표 청아님, 저는 무조건 스탑이죠. 네. 스탑! 스탑. 어, 네, 고는 미쳤어요? 스탑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이 정도면.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들으면서 여자분이 그랬잖아요. 나도 전문직이고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있대. 그리고 이혼하면 이혼법도 있잖아. 재산 분할 받고 양육권 혼자만 다 갖고 혼자 양육비 다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여러모로 봤을 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새끼 누구한테 주 너무 아까워도 있는데 잠깐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더 먼 미래를 봤을 때. 그래서 나는 사랑은 또 가면 또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지만. 근데 스스로와의 어떤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4번을 참았다고 해서 5번 참을 수 있겠죠. 근데 스스로는 알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 사람이 껍데기만 있다라는 거를 아실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또 하겠지, 또 가겠지. 의심은 자꾸 생기고. 나는 근데 그게 너무 고통이 될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멀어지는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이게 지금 본인 스스로는 정말 이제 이혼은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 위로를 받고 싶다 하셨으니 저는 뭐 그 사연 주신 분의 편을 들어드릴게요. 이혼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제 근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람을 계속 한 4-5번 펴왔으니까 이번엔 어떤 년이랑 필까 미리 좀 이렇게 좀 나도 같이 피는 거야. 그러니까 나 여자분도 그것도 생각했어요. 여자분도 애들 연애하는 거야. 중고등학교 보내놓고 너무 근데- 아까 그럼 서로가 근데- 상처가 너무 커.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bye.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케이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말은 울분했어. 말은 열받아. 말은 죽여버리고 싶어라고 하면서도 절대 돼. 여자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자기도 그렇대잖아. 애도 문제가 아니고 돈도 문제가 아닌데 내 사랑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사랑해야지 어떡해. 저는 사랑주의자라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스탑해야 되지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고하겠다면 고하세요. 고! 고하시는데 저는 청아 누나 말처럼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좀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남자를 이렇게 키워놓을 여자면 더 괜찮은 남자 만나면 뭐래도 대기업도 해. 키워요. 그래. 이거. 여기서 그, 언니 먼저 말씀. 대기업도 키워요. 지금 중소기업도 안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맞아. 그냥 동네 구멍가게보다는 조금 크고 마트. 규모 좀 대형마트 정도 됐다 치면 이 남자 버리고 다른 남자를 고르거나 다른 거에 몰빵을 하시면 백화점 중소기업도 차릴 수 있다. 중소기업도 차릴 수 있는 여자의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컨설팅들을 다녀보면 그 능력 있는 남자 옆에 능력 있는 여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와이프들이 뭐 내조를 한다고 그 부뚜막 운전 그게 그 달리 생긴 말이 아니에요. 대기업 회장님들 보면 그 와이프가 거의 운전해요. 회장님들을.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님 옆에 있는 와이프가 실제로 그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실세. 돼요. 그러니까 그만한 능력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잘 키워서 그 맞아. 사람의 회사를 성장하게 만들면서 내조를 한 사람이라면 딱 그 정도까지 내가 바라보고 키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고민하는 우리 동생이 아까워하겠지. 지금 내가 키워놓은 게 저만큼인데 저 새끼가. 맞아. 근데 그거 딱 접고 가면 다른 남자 만나면 아니면 다른 회사 만나면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거 그리고 같아. 속도가 더 빠르지.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해봤으니까. 2배속, 3배속 된다고. 그리고 절대 그 다음번에는 배신당할 일 맞아. 체크 없는 안 할 것 사람으로. 같아. 저는 본인이 가고 싶다니까 그래 고.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이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왜냐면 슬픈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남자는 껍데기가 비어 있는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껍데기가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 모르고 이게 그냥 통수박 멜론이다 생각하고 여태 살았는데 이거 통수박 멜론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치만 내가 뭐 그게 껍데기여도 불구하고 좋다는데 어떻게 고는 곤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내가 사랑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면 이 사람 내가 사랑할 가치는 아니었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스탑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살릴 수 있고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큰 일을 하실 텐데 대단한 이분. 능력이 있는 분. 그 사람이 진짜. 멋진 만큼 나 자신이 멋지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고 음. 여기서 음. 양육비에 대한 네네. 양육비를 사실상 제가 말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 제3자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월급을 돌린다던가 하면은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소득이 0원이라고 해도 법원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 이렇게 약간 최저의 그런 아무리 못해도 이건 줘야 돼라는 금액권이 있거든요. 그거를 알아내시고 그걸로 대부분 양육비를 청구를 해서 안 주면 그냥 말더라고요. 그래서 양육비 지급 명령 신청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가처분 가등기처럼 이렇게 미리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통장에 돈이 있다. 그럼 그때 바로 법원에 가서 내면 이게 몰수야. 매달 받는 거니까 매달 신청을 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한 번 명령 신청해 놓으면은 이게 그러면 쭉 법원에서 쌓이는 알아서? 거예요. 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럴 생각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 너무 그치. 사랑해서. 근데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를 결정을 정하면 하면은 내가 볼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엄청 빨리 다 알아서 움직일 하실 사람인 것 아무리 같아. 걔 백수라도 양육권은 뜯어낼 수 있다는 거. 법원에 가서 돈이 양육비는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럼 지금 돈이 당장 없어도 나중에 추징도 가능하다는 거. 나중에 다 이렇게 양육비를 받아도 되는데 안 받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냥 근데 아예 이번에 맞아. 또 안 주나 봐 그렇게. 안 주는 돈이 사람도 없어서 많은 것 못 주나 봐 같더라고. 이렇게. 안 되지. 근데 이게 긁어봐야. 이별하는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른데 이분도 거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20대 때 친구들 보면 끝까지 가야 이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얘는 이런 게 소위 말해서 싹이 글러 먹었어. 얘는. 아직 다 안 봤어. 그러면은 너는 야, 헤어져 이렇게 친구가 말해도 그치. 절대 끝까지 못 헤어진 애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아직은 아니야. 아직 내가 아직은 안 됐어. 끝까지 안 아직 안 됐어. 익었어. 그러면은 정말 바닥과 바닥을 보고 헤어진 친구가 있는 반면에 진짜 쉽게라고 말할 수 없어. 내 기준인 거야. 나는 여기까지 봤으면 끝인 거야. 거기에서 그만두는 애들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딱 갈리는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명확히 전자인 거지. 본인이 봐야 될 그러니까. 바닥이 아주 깊은 거죠. 아직 네, 남아 있으니까. 아이 그러니까 그릇이 큰 사람인 거야. 이번에는 그렇지. 음.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맞아. 살릴 수 있다. 투고의 원스탑 완스탑 나왔습니다. 네. 네, 이번 사연은 가슴이 정말 아픈 사연이지만 아이고. 본인이 사랑이시라니까 사랑의 끝은 누가 아무도 몰라요. 뭐 저희하고 방송 듣다가 의견 다르신 분들도 많을 거고 주변에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잘 극복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보내주신 사연자에게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 좋고 정신 차려라. 이제 좀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냐 하는 스톱하자. 네. 그 채찍의 한마디도 좋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 뭐 드리냐면 퍼펙트 와이 드리고 한 입에 떡 드리고요. 그리고 호호바 오일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누나 파티 화장품도 보내드립니다. 어디로 보내주나요, 청아 누나? 갑자기 쏘니까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누나파티.naver.com으로 보내주시는데 스펠링은 네, nunaparty.naver.com 보내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사연은 마무리할게요. 네. 네. 제가 할게요. 화장품도 다이어트 하세요. 보송촉촉 파데착붓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참머스테일 호호바 오일. 이제 전 국민 1인 1 퍼스널 쇼핑 시대가 열립니다. 누나들이 직접 고르고 누나들이 직접 쇼핑해드리는 나만의 쇼핑몰 누나파티.com. 팟빵과 함께하는 오리지널 ES 프로그램입니다. 음식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고민도 누나파티에 나누면 청아 거 하자, 청아 거. 제 거. 그래, 니거 할래? 레오 거 하자, 레오 거 하자. 레오카.